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에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유도 하지만 경영주가 따로 있고 뭐 농장주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 대농이 뭐 저 서부나 어디 저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선진농업처럼 경영자는 따로 전문 경영인이 농장을 경영하고 농장주가 따로 있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모든 경영이라는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300평 이상, 그 다음에 하우스 100평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농업인이다 라고 하면서 농업 경영체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품간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결국 내가 그 농업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원부 만들어서 경영체 등록한 거에 대한 책임자라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쵸? 농업에서도 대표님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마 경영교육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잘 됐든 못 됐든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한 걸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생산한 것보다 가격을 더 잘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유기농이고 친환경 해서 어렵게 생산을 했지만 제값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대량으로 함께 개통출하해서 농협에 내거나 그래도 조금 더 잘하면 로컬푸드 매장에 내거나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산량도 작은데도 그거 이상으로 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매출을 올리기도 하죠. 그거의 차이는 뭘까? 결국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 마케팅 기법이에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은 오늘 하루 뭐 잠깐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만 꼭 전달을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인들의 마케팅은요. 특히나 지금은 온라인이 필수예요. 오프라인도 뭐 중요하죠. 오프라인도 요즘은 리버마켓이나 파머스 마켓들이 많이 주변에 생겼어요. 영동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켓도 많고 특히나 뭐 여기 서울에 올라가서 운영하는 서울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 파머스 시장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의 전략도 필요하고 온라인의 전략이 필요한데 갈수록 온라인 전략은 필수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버릇이라는 게 생겼어요. 버릇. 코로나 이후에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나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무를 구매할 때 가서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나무마저도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생겨서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판매할 게 있다.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있다.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다. 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케팅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마케팅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부터. 또 다른 분의 의견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마케팅은? 제품 개발 단계. 개발 단계부터. 또 이게 자꾸 묻는 건 이제 정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또 언제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케팅 언제부터 해야 될까? 네, 전에. 그것도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딱 답이 안 나왔어요. 마케팅 언제부터? 제가 원하는 답은요.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이 어떤 거 생산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앞으로 내가 포도를 하게 될지 뭐 호두를 하게 될지 마늘을 하게 될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귀농에 관심을 갖게 됐어. 전에 난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면 어떻게 된대.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거기 한 카테고리에 어떤 채널이든 좋은데 어디엔가는 지금 있는 거 사진 찍으세요. 그 올해 수료식 한 거 찍으세요. 그래서 계속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동이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영동은 이런 특기가 있는데 이런 장목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이걸 해봤더니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포도를 했더니 포도가 다 열과됐어. 다 터져서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 어떤 분이 괴산에서 두릅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릅을 그 2,000평 되는 하우스에 다 심었거든요. 하우스가 아니고 참 노지에 심어서 하우스를 옮기려고 노지에 심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2,000평이나 되는 묘목들을 사서 했는데 묘목이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다른 장목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실패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다 스토리에 올라와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 봤더니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 누구에겐가는 도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에겐가는 이런 실패 사례가 그러면 기술센터에 가면 토양 검정이 있구나. 이 다음에 시설하우스 투자 받을 때는 교육 시간을 채워서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게 다 스토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스토리지만 누구에겐간 그게 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정보들 끝에 이제 3년이 됐어. 드디어 드립을 실패했는데 내가 이번에 서리태 콩을 했어요. 서리태 콩이 생산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2,000평을 다 심었으면 어쩔 뻔했어. 1,000평만 심었을 게 망정이지. 그 작년에 서리태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맞죠? 여러분은 아직 경험이 없나 봐요. 서리태가 왜 그랬어요? 온라인에 그렇게 막 서리태 콩 갈아먹는 게 인기가 됐잖아요.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수확량이 부족했죠. 올해 생산량 엄청 많을걸요?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실패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어느 채널이든 어떤 거든 어디에든 하나의 채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지금이라도. 아셨죠? 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셔도 되는데 책에 안 나와요, 이런 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설명을 좀 들으시고, 예를 들어 온라인 채널 중에 다양하게 많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블로그도 있을 테고요, 카카오 스토리나 또 틱톡도 있을 테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SNS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채널 운영하는 게 가장 편한지, 어떤 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고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어려운 점, 좋은 점들을 막 올리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계속 그 글을 팔로우해요. 계속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콩알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여러분 첫 수확한 콩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제가 작년에 마늘을 심었거든요. 198개가 수확했어요, 올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재밌겠지, 웃으시겠지만 300평, 1000평도 아니고 개수를 매일 쉬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흉보더라고요. 제가 맨날 쉬니까. 주말마다 가면 그게 제 힐링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몇 개가 살고 몇 개가 죽었나. 유기농 집단까지 얻어다가 덮어주고, 심을 때 매실 효소에 소독까지 해서 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수확이 198개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한 7개 죽고 다 살았어요. 그 비닐 포장이 예전에는 11개였는데 10개더라고요, 구멍이. 10개에 몇 줄인가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면적 대비. 근데 그게 사서 먹는 맛하고는 달라요. 너무 보람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글을 올리니까 여기저기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거 좀 살 수 없냐? 그 무 좀 팔 수 없냐? 네, 그게 마케팅이라고요. 그걸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라도 좋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채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채널, 그걸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사실 오늘 수업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거,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죠, 또? 네. 자, 먼저 이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재미없어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사랑을 얻는 게 쉬울까요? 잃는 게 쉬울까요? 여기 결혼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도 있지만 한두 명. 예, 사랑을 얻는 거, 결혼까지 하기도 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마도 글쎄요, 여자분들은 많은 노력하지 않아도 선택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죠. 거울을 한번 더 보고, 잘 보이기 위해서 꽃도 한번 사보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랑을 쟁취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지키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는 게 힘들까요? 잃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쉽겠냐 이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특히 제가 아까 온라인 얘기만 했지만 온라인 채널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구애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사랑을 얻었어요.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속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그건 저는 기존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고객 관리. 네,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특히 마케팅이 중요한데 신규 고객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고객을 관리를 잘해서 나오는 매출이 전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쉽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케팅은요. 한 번만 좀 준비를 잘 하시면 그걸 루틴을 계속 이어가시면 그리고 고객 관계만 잘 가지고 계시면 저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로 얘기하면 뭐 너무나 많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블로그 하나만으로 1억 이상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다양한 업종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한 결과였는데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어딜 것 같아요? 블로그 마케팅? 많이 하는 업종. 여기 전부 I만 있나 봐요. MBTI가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저는 E인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병원이었어요. 병원.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블로그 마케팅을 하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막 딱딱해. 안 펴지고 막 그래요. 그럼 뭘 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 그럼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손가락이 딱딱해졌을 때 무시하는 걸 뭐라 그래? 무시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거 나오죠. 그럼 그거 클릭해 보겠죠?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이런 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병원이 잘합니다. 이런 거 나오죠.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눈 밑에 뭐가 났어요. 정말 별걸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걸 검색을 해봐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고 이런 나오는데 그런 건 어디서 잘 고칩니다. 또 어떤 한의원, 면역력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농업인들이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블로그 마케팅 하나로도 계속 이제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채널은 뭘까요? 마케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운영하는 SNS 채널. 전 세계 부동의 1위? 유튜브인가? 유튜브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부동의 1위는 유튜브예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바뀐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채널.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인스타그램. 특히 젊은이들의 채널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내 타겟 고객이 젊은이들이다. 그럼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떤 채널이든 특히 온라인에서는 내가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 마케팅을 하든 하나의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잠깐 찾아보면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마케팅 전략으로는 온라인에는 이런 게 있고요. 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지역 농산물,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인플루언서 광고를 요즘이라기보다 얼마 전부터 인플루언서 광고를 많이 하죠. 인플루언서니까. 그죠? 인플루언서. 왜? 마케팅을 하는데 앞서가는 인플루언서. 인플루엔자, 막 독감 퍼지듯이, 바이러스 퍼지듯이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힘이 있죠. 그래서 처음엔 안 하시지만 나중에 정말 판매할 게 많고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역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지역 활동.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파트너십으로 나는 포도를 하지만 어디는 호두를 하고 어디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하고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 협력을 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원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조사 중에서는 아마 제가 트렌드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몇 프로래요? 30%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39점 몇 프로였잖아요. 근데 그 1인 가구 중에서도 니드가 달랐죠. 니즈가. 그죠? 왜 20, 30대의 젊은 니즈 1인 가구는 학교나 취업 때문에 나와 있는 1인 가구. 그 다음에 40, 50대, 50, 60대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게 달랐었죠. 20, 30대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맛있고 좋아야 돼. 맛있어야 돼. 이런 주의예요. 그런 니즈가 있어요. 양은 안 많아도 돼. 너무 많으면 처치가 곤란해. 이러잖아요, 차라리. 근데 50, 60대의 니즈는 뭐였어요?
맛이 없어도 좋은데 뭘 좋아야 돼요? 몸에 좋아야 돼. 네, 몸에 좋아야 돼.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인층, 1인 가구층에서도 각각의 세대별로 니즈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트렌드부터 이런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을 좀 설정해야죠. 우리가 이걸 경영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타겟팅을 세그먼트 한다는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포인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는 20대를 타겟으로 할 거냐. 어르신들이 있는 60대, 70대를 할 거냐. 요즘을 보면요. 우리 사회 구조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삼각형 구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X세대들이 여러분 세대가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이런 거 보셨어요? 그 시니어 옷을 판매하는데 예전에는 뭐 젊은 아가씨들, 젊은 어린아이들이 애기들 말고 성인들이지만 젊은이들이 주로 이런 패션 옷을 입고 광고를 했잖아요. 인터넷도. 근데 요즘 새로 생긴 게 여러분이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60, 70대의 어르신들이 이런 옷을 입고 모델을 해요. 그런 정말 누구나 있을 법한 환경에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델로 하면서 옷을 판매를 해요. 판매하는 건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 모델을 어르신들을 쓰는 거예요. 그 무신사에서 처음 시작한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저 인스타에 뉴 그레이라고 검색하시면 그런 시니어 모델을 뽑아요. 그래서 뽑아서 뭘 하냐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부터 인스타그램 하는 거, 사진 찍는 거, 옷 이쁘게가 아니라 옷을 나이답게, 나답게 입는 거. 그런 옛날의 리즈 시절을 다시 찾는. 그래서 말하는 화법도 가르치고요.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초기에 25명 뽑았는데 400명이 왔다고 했고요. 2기, 이번에 3, 4기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걸 배워요.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내 자신을 찾는 멋내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또 중후하게 말 잘하는 방법, 화법 이런 걸 배워요. 그냥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뭐 무슨 수업이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런 수업을 해요. 시니어들을 위한 수업들.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화법이나 또 이런 옷 입는 거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X세대, 여러분 세대, X와 그 위 세대들. 예. MZ세대는 그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MZ세대들이 많지만 경제력을 갖춘 건 X세대예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에 보면. 그래서 이 목표를 나는 그래도 젊은이들을 위한 타겟을 할 거냐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타겟을 할 거냐 이런 거 목표 설정 필요하고 마케팅 할 때. 그쵸?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제가 이건 뭐 창업 수업할 때 주로 많이 했던 건데 사과라는 걸 팔아요. 뭐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포도 할까요? 영동의 주산물이니까 샤인머스켓을 한다고 쳐요. 샤인머스켓을 하는데 타겟이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젊은 엄마. 또는 타겟이 카페를 창업하는 창업자들이에요. 그러면 두 타겟 중에 샤인머스켓을 원하는 니즈가 다르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타겟의 제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그들의 니즈는 무조건 맛있고 좋고 양이 작아도 되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야 돼. 아이들한테 먹을 거니까. 값은 상관이 없어. 더군다나 인증받으면 더 좋아요. 인증받는 건 비싸도 그걸 할 거야. 한 송이라도. 그쵸? 잘라져서 손질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내가 타겟을 설정할 때 카페 창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인증받고 막 낱개로 포장되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는 많은 양을 저렴한 값에 주문하면 바로 갖다 주는 신선함을 유지하면 이 정도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타겟, 목표 시장을 둘을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만큼 내가 생산한 제품이 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값은 어떻게 매겨야 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어느 시장을 보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타겟을 설정해 놓고 실제로 그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수업을 할 때는 타겟을 그 페르소나를 이렇게 설정해 이름을 만들어요. 이름이 누군데 몇 세에 직업은 뭐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럼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언제 온라인 마케팅, 언제 주문을 하는지, 언제 이 포도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포장은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페르소나의 입장에 대해서 제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포장도 달라지고 또 필요한 가공 제품도 달라지겠죠. 이해되세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하는데 몇 분은 재미가 없나 봐요. 네. 책만 보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브랜드 전략이에요. 브랜드도 사실은 브랜드 가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유명한 모 기업에서 M&A를 합니다. M&A, 모 기업과 모 기업이 M&A를 할 때 그 사인을 하잖아요. M&A 하면 사인을 할 때 두는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두잖아요. 멋있게. 그럼 사인을 할 때 두는 볼펜은 연필이나 볼펜 이런 거는 모나비 볼펜을 쓸까요? 아니면 파카펜 같은 그런 걸 쓸까요? 다 고급진 걸 쓰겠죠. 네, 그런 게 브랜드 가치예요. 코코 샤넬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샤넬, 마크만 봐도 안다는 그 샤넬. 코코 샤넬은요, 예전에 이 옷을 만드는 재봉사의 보조 재봉사였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동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브랜드, 제가 이번 주말에 브랜드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이 아저씨들인데 정말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철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동네 이름이 수천리라 수천리의 할아버지들 이렇게 그래서 철부지 파머라는 이름을 하나 져들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재밌는 일들을 좀 철이 없지만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자, 넘어갔어요. 저분과 브랜드에서. 그래서 브랜드가 갈수록 더 중요해져요. 브랜딩.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이제 농장을 만들게 되면 사업자를 또 내고 그러실 테니까 그럴 때 내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근데 대부분 농업에서는 내가 포도를 하거나 블루베리를 해요. 사과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상호를 무슨 블루베리 농장, 무슨 사과 농장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나중에 뭐 더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도 좀 확장성을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과를 하지만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딸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포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밍을 할 때는 확장성을 생각해서 지금 이걸 생산하지만 향후에 걸 생각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좀 범위가 넓은 그런 이름으로 좀 지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마늘만 한다고 난 아니에요. 지금 생각에 평생 마늘만 할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요즘은 농업에서도 이제 브랜드 등록을 많이 하세요. 특허로. 특허도 내놓으시고 그러면 10년은 가니까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뭐 변리사님을 통해서 하든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시든 이 브랜드는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서의 브랜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농업에 관련된 브랜드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수료식까지 해야 되는데 농업에서의 브랜드 뭐가 있어요? 뭐 흑살림도 있잖아요. 흑살림도 있고 또 브랜드 말 안 하기로 했나 봐. 한살림도 있잖아요. 한살림. 그쵸? 그런 영동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메이빌이 있습니까? 메이빌? 예. 본 것 같아요. 메이빌. 예. 또요. 또 햇살에 이런 것도 사실은 브랜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 이거 알고 계시죠? 부산에 장서구 쪽인데 그건 농협에서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브랜드 가치란 말이죠. 그 정도의 레벨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브랜드를 만드실 때 그걸 좀 생각해서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관리. 유통 채널. 이거는 온라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어떻게, 온라인은 어떻게. 내 고객은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사예요. 이럴 수 있죠.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사가 내 유통 채널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자주 만나서 밥을 사주든 친분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도 유통 채널 관리이죠. 맞죠? 또 온라인은 필수니까 온라인에서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2번은 포스팅을 해야겠다. 인스타든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런 것들이 채널 관리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하게 여러분이 글을 계속 스토리 채널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유통 관리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격 정책. 가격은 누가 만들어요? 자, 여러분이 생산했어요. 포도를 어디더라? 누가 포도 한다고 그랬는데 포도를 생산했어요. 판매해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어떻게 책정할까요? 우리는 눈치를 봐요.
남들이 얼마 파나. 그리고 온라인에 검색해요. 유통공사, 농산물 유통공사 검색하시면 매일매일의 물가가 나오죠. 매일 오늘 경매가, 최대, 최소, 중간, 뭐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고 책정해요. 사실은 판매 가격은 누가 책정해요? 내가. 내가. 어떻게 해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 가장 기본 아니에요? 재료비가 뭐예요? 들어간 총 재료비, 1년간. 그 수확할 때까지 들어간 재료비. 농무비, 이것만 수확을 위한 것만 들어간 재료비. 경비. 재료비, 농무비, 내 인건비, 내 시간. 그죠? 제가 그걸 수업하면서 계속 이제 쌀도 해봤어요. 쌀도 1년에 365일 거기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시간, 4개월 정도를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4개월도 내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종 낼 때 싹 틔우는 거. 모종 낼 때 며칠? 그러면 7시간이나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그 다음에 이양할 때 며칠? 썰해질 할 때 이거 포함해서 수확할 때 얼마?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기에 총 수확까지 들어가는 농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재료비, 농업비, 경비. 경비는 뭐예요? 들어가는 이 수확, 생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누기 마지막에 몇 톤에 수확했다 나누면 되죠, 이거랑.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직접 재료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기업에선 3% 정도 하면 간접 재료비 넣어요. 그 다음에 보험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판관비, 판매를 위한 관리비 이런 거 넣고, 그렇게 만들어져야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몇 프로의 수익률을 볼 거냐, 20%냐 30%냐 더 해야겠죠. 이게 가장 사실은 가격 책정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엑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컨설팅 한 대만 이 표를 줬거든요. 이걸 여기다 맞춰보라고. 그리고 나서 어딜 봐야 돼요? 농사로에 보면 내가 생산한 게 여기보다 평균으로 잘했나 못했나 보이죠? 거기가 평균보다 낮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가격을 받아야 내가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내년에 이걸 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2가지. 소득이 적어요? 그럼 경영에선 딱 2가지예요. 비용을 줄이거나 판매 가격을 높이거나. 그래서 책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마케팅에 들어가는 얘기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비자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든 온라인에서 만났든 이미 내 고객이 됐죠. 그럼 그 고객들에게 나에 대한, 우리 농장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농업에 대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나를 알릴 것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스토리 채널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영동으로 할까 말까 했는데 하고 보니 이게 장목이 괜찮고, 한 번 실패를 했지만 2번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걸 나를 알아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팅 하는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마케팅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교재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재밌는데 사실은 얘기를 안 할게요. 마케팅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 마케팅은 어땠어요? 판매하면 끝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판매하면 끝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고추 한 박스를 샀더니 위에는 굉장히 좋아서 샀어요. 아래 보니까 파지들이 엄청 많죠. 꼬부라진 게. 오이도 위에는 길쭉길쭉해서 좋아서 샀더니 안에 보니까 전부 꼬부라졌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팔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또 오든 말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판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원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품도 더 좋아야 되고. 그래서 딱 비교를 하자면 판매라는 개념은요, 기존의 이렇게 제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특히 이제 이윤을 창출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마케팅의 개념은요, 통합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이윤 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에서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고객 만족에 대한 이윤 추구라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고도의 기술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위 앞에 왜 필립 코틀러나 이런 이론가들은 마케팅은 고도의 기술이다. 특히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TP 중에 S가 뭐예요? 세그먼트, 타겟을, 내가 누구를 어떤 시장을 내가 주 타겟으로 할 거냐. 그 중에 타겟은 그래 나는 이 타겟이야. 이게 총을 쏜 거죠. 그래 나는 20대에 직장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야. 이렇게 20대는 젊은 엄마가 없지. 20대 아가씨야. 이렇게 했어요. 강점은 뭐고.
내가 영동에서 포도 재배하는데 약점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의 수학 분석을 하라면 이런 거죠. 나는 강점이면 재력은 돼. 또는 약점은 근데 재배 기술이 없어. 이게 내부적인 내 농장과 내 이야기.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는 기회, 외부 요소예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시장의 이야기니까 외부 시장에서의 기회는 뭐예요? 신선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생산한 국내산이고 이런 걸 원해. 이게 기회잖아요. 위협 요소는 수입품이 더 싸. 그리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 이게 위협이죠. 그러면 그 강점과 위협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수학 분석이에요. 한 번은 꼭 여러분이 하실 때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했어. 이런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강점은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약점은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팔 건가 타겟팅을 세그먼트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있을까? 포도를 먹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타겟을 설정할 때는 물론 이제 설정하는 방법 중에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타겟을 먼저 세그먼트 하는 건 다 넣어보는 거예요. 포도를 먹는 사람이 애기들도 있을 수 있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고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잼을 만드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더 많겠죠. 그 중에 나는 누구를 할 거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피라는 건 이제 P가 4개예요. 이 포피와 포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포피인데 P가 뭐냐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몇 킬로짜리를 팔 거지? 포장을 어떻게 할 거지? 이게 제품이에요.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포장에 들어가야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생산이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10kg, 20kg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kg 얼마, 20kg 얼마. 그리고 어디서 판매해요? 로컬 푸드 매장, 아니면 농산물 시장, 아니면 직거래, 인스타그램, 아니면 쇼핑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 촉진해요? 지금 생산 이벤트로 3개월에 뭐 얼마?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주문하면 정기 배송 얼마? 뭐 이런 게 촉진이겠죠? 프로모션? 예. 이런 것들이 포피예요. 근데 시장이 변했어요.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 시장에서 갈수록 고객 중심의 포시로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냐면 제품이 뭐예요? 몇 킬로짜리예요?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 밸류에이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정한 타겟이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죠. 그들이 느끼는 가치, 밸류에이션. 그쵸? 그래서 젊은 애기 엄마들은 맛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손질돼야 되고 인증받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게 고객 가치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돼요? 이거예요. 정관장에서 뭘 팔아요?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정관장에서 뭐 팔아요? 홍삼? 정관장에서 홍삼을 내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관장에서는 면역력을 팔죠. 그리고 마음을 팔고 사랑을 팔고 명절에 건강을 팔았더라고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코스트라고. 치러야 되는 비용. 면역력을 사는데 얼마 해야 돼요? 맛있는 포도를 사는데 얼마를 치러야 돼요? 이게 비용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이해되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비용이라고. 소비자들이 치러야 되는 비용. 그런 거잖아요. 아까 물을 사는데 1,000원을 주고도 이 물을 사는 게 맞을까? 1,700원인데 이게 맞나? 그럼 고객 만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예요? 기대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막 고객 만족, 불만족 할 때 고객이 1,000원,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10,000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가 10,000원인데요. 10,000원씩 다 내시는 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딱 비교 분석하겠죠. 이게 10,000원어치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10,000원 안 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사실 거란 말이죠. 근데 10,000원을 주고 남들 사니까 그냥 나도 사봤어. 근데 생각보다 그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10,000원을 들였는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고 고로쇠 물이네. 와, 이건 더 비싼 건데 원래 엄청 싸게 샀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치러야 되는 코스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는 어디서 팔아요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편리해요. 10시까지 주문하시면 아침 10시까지 배달해줘요.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한 번 먹고 딱 버릴 수 있도록 조그맣게 포장돼 있어요. 이런 거. 또는 어떻게 해 먹으면 좋아요? 레시피?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게 편리성이죠. 컨비니언스. 그죠?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촉진 광고 홍보 프로모션이에요. 이걸 사면 포인트가 쌓여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소통이잖아, 소통.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 것 같은데 원주에 갔는데 자두였나 봐요.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되게 복숭아 아니면 자두예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3, 4, 5 모여서 드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주셔서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더 사고 싶어. 더 있냐고 하니까 나무에 집을 귀농을 해서 집을 와봤더니 그런 나무가 많더래요. 그래서 그냥 따갖고 왔는데 그걸 더 사고 싶잖아요. 저도. 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려면 전화를 해야 돼. 그럼 제가 전화를 하겠어요? 전화하면 그냥 주시겠지? 그쵸? 그래서 전화도 못해. 근데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든 하나가 있으면 내가 아닌 척하고라도 주문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작게는 이런 얘기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채널이든 여러분의 소식이 쭉 들어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포P, 포C라고 하는데요. 잘 보면 보세요. 포P는요. 생산자 중심이에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얼마짜리예요? 어디서 팔아요? 네, 어떻게 프로모션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포C는 어때요?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쵸? 시장에 갈수록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했죠. 특히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도 제품 하나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신제품 판매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소비자를 참여시켜요. 소비자 참여단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어보고 사용해보게 하고 수정해서 제품이 나와요. 이렇게 시장은 변했다는 거죠. 힘드세요? 쉬었다 할까요? 네. 대답을 안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제가 예, 재미는 저희 뭐 찍는 분들 하품을 하니까 제가 눈치를 너무 보나 봐요. 좋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귀한 시간이라서 좀 재밌게 하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데 이거 마케팅은 굉장히 재밌어요. 살아있잖아요. 자, 그리고 시장을 잘 보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광고를 봐도 보이고. 네, 쉬는 시간. 지금 우리 마케팅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그래도 계속 어려워요. 우리가 첫날 터널에 있어요, 터널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시장은 뭐 쉽지 않아요. 특히 농업 환경은 더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겠지만 이런 시장 개방이나 또는 이제 그나마 뭐 스마트 팜으로 많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로컬푸드라는 게 완주에서 처음 이제 로컬푸드 막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지만 지금 뭐 전국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를 만들게 낸 게 러스틱이 왜 촌스러움에 힙을 더한 말이에요.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 그래서 뭐 이런 힐링이나 여가 그다음에 이런 자연에서의 뭐 캠핑처럼 자연에서의 힐링 시간을 좀 갖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우리 현재 이슈예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농업인들은 그럼 거기에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느냐?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이런 게 있어요.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잘 몰라요. 뭘 원하는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건 제일 좋은 줄 알아. 물론 좋죠. 귀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생산한 거 뭐에 좋아요? 그러면 전부 다 좋다고 그래. 뭐 성인병에 좋고 뭐에 좋고 막. 그죠? 근데 그거보다 진짜 내가 원하는 니즈, 그들이 원하는 내 타겟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정책도 그래요. 나는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비싸게. 누구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기까지는 그냥 내가 이런 걸 생산해서 나 이거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로 해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네. 뭐 사례가 있지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도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 타겟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단기적인 판매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소비자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예전처럼 뭐 일회성으로 판매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뭐 심지어 제품을 어떻게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달리면 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사회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 책을 추천해달라 그럼 저는 마켓 4.0이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마케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판매해야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어려운 점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이런 디바이스 매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지금이 더 마케팅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ING 현재 진행형부터도 시장이죠. 마켓, 마트, 마트잖아요. 마트들이 자꾸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막 쌀 한 가마 이렇게 사놓고 쌓아놓고 드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한 가마가 80kg 한 가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거의 10kg, 뭐 심지어 5kg, 1kg짜리의 기능성 쌀 이렇게 많이 변해갔죠. 주식이 쌀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하루에 3끼를 다 드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3끼를 밥을 드시는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한 분이네요. 저도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밥 먹는 것 같아요. 아침은 대체로 야채나 뭐 이런 걸 그냥 먹고 요즘은 이제 재작년부터인가요? 인기가 돼서 콩 갈아서 마시는 거. 네. 그 대표님이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 거. 예. 그래서 마켓은 뭐냐면 시장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포피가 이렇게 포시로 변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소비자들의 그 원하는 니즈가 다르고 그들이 원하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건 가치, 금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사는 거, 맛있는 걸 사는 걸 그걸 치르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파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편리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프로모션, 광고 홍보 촉진해서 누가 광고했어요? 연예인 누가 나왔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 채널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거였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M&M 초콜릿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한번 캡처를 떠본 건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 마즈라는 가족 회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제가 얘기했나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초콜릿 당을 보충시키려고 군인들에게 당을 줘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손에 땀이 나고 그래서 초콜릿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손에 묻지 않는 초콜릿을 개발한 게 엄마하고 아들인가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코팅을 한 거예요. 손에 묻지 않게.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수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젠가 이 자리에 그게 이렇게 잔뜩 쌓여 있었다고요. 이렇게 막 담아서 팔고 그랬었는데 없어졌길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디벨롭 됐어요. 이렇게 담아서 판매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주문하시면 여러분 이름을 이니셜로 새겨주기도 하고요. 케이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직접 집에 배송도 해주고 막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변하니까 나는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막 캐릭터도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10, 100, 1000. 그냥 숫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한 예를 들어 포도예요. 포도라는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10이라는 노력이 들었다면 그걸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제품, 상품화 시킬 때까지는 그거보다 100배는 더 힘들다고 해요. 또 거기에서 판매하기까지는 1000배는 더 힘들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판매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아는 사람에게 파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요 한두 번은 사줘요. 계속 사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판매까지 하는 거에 내가 하는 사업을 운에 맡길 거냐는 거죠. 때가 되면 팔리겠지. 이렇게 운에 맡기면 될까요? 시장이 오겠지라는 기회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에 주목해서 내 틈을 어떻게 이 시장을 공략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굼벵이 하시는 이분 사례는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분 얘기를 볼까요? 이분은 산청으로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상황버섯은 집안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야 될 정도로 귀한 제품이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통나무를 잘라서 균을 접종해서 상황버섯 성공했어요. 그래서 상황버섯을 많이 만들어는 냈는데, 과연 그 상황버섯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도 이렇게 귀한 거니까 내가 이걸 사러 다닐 때는 전국을 다, 산이란 산을 다 뒤져서 샀는데, 내가 이 신지시인까지 냈는데, 이렇게 막 노력해서 만들어냈는데 소비자가 이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가보니까 파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그 마을기업 쪽에 물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주문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요거 좀 어떻게 해서 주문하려고요 했더니 제 사비로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더니 그 딸인지 며느리가 젊은 여자분이 그 캡처를 사진을 찍어서 리플렛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그걸 보고 사실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을 만들 때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사진을 이쪽 마을기업 대표님한테 전달하면서 이건 얼마고 이 몇 킬로고 이걸 다 설명하는데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결국 한 12만 원짜리 한 봉투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만큼 제가 주문하려면 이분은 사이트가 뭐라도 있으면 거기서 제가 설명이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산한 걸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구해달래. 근데 이거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도 이제는 애기 아빠, 둘 아빠가 돼가지고 산청 올바나나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바나나예요. 국내산 유기농 바나나. 이분이 제 학생이었어요. 경남 과기대 창업과 학생이었는데 졸업하고 한 3년 있다 만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파프리카를 하시는데 바나나가 어때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때 바나나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바나나로 전부 다 망감류 하시던 분들이 바나나로 장목을 막 전환하셨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실패하고 살아남은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가봐라. 가서 왜 실패했는지 좀 보고 물어보고 동남아도 좀 가보고 환경이 뭐가 다른가 비교해봐라. 그리고 해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졸업을 했으니까 3년 있다가 만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를 알아봐서 알았지. 근데 7,000평이에요. 3,500평씩 하우스 2동. 스마트 시설로 했어요. 반스마트로. 3년 만에 3,500평에 BEP를 도달했어요. 기특하죠. 대단하죠. 제가 메모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올바나나라고 국내산 치면 지금은 바나나 농장이 꽤 많았어요. 파인애플 농장도 많아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했니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또 시설을 할 때 이제 부모님이 파프리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인들이 그냥 벌어서 갚어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한 동까지 이제 3,500평에 BEP 도달했고, 한 동을 아마 지금은 도달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배송을, 저도 이제 마케팅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객을 줄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민지 대표한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한 번에 안 돼요. 1년에 올해 내가 온라인 마케팅 열심히 했다고 1년에 주문해서 예약해서 다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제가 10년 넘게 해보니까 1년 안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100% 성공은 없어요. 키워드 광고 해도 안 돼요. 1년 동안은 키워드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정말 잘하면 2년차, 3년차는 될 수 있어요. 메로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배송 정책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매주 화요일만 했는데 지금 수요일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수확 다 하고 한 번에 다 배송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수요일날 배송하면 목요일날 주문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음 주까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배송을 받아보면서 온라인 올바나나 검색하면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문하기 쉽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부담된단 말이죠. 근데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먹고 싶은데
매일 주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기 배송을 해라. 근데 잠깐 정기 배송 올리더니 그 다음에 요즘은 정기 배송 또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견학을 갔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게 그 바나나니 한 번 수확하면 이거 나무를 잘라 버려야 돼요.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가 증식을 해요. 근데 이 이파리를 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요리를 이렇게 여기다 싸서 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리들을 좀 인스타그램에 올려라. 그리고 다음에는 이 바나나 잎 체험하는 데는 여기잖아요. 그렇게 좀 가자 그랬는데,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인스타그램에 딱 한 번 올리더니 그 다음에 요즘 또 안 올리더라고요. 애를 키우느라 바쁜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온라인으로 많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분하고 이분하고의 큰 차이점은요, 온라인 채널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얘기가 좀 더 많겠죠. 네. 여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 바나나가 어떨 때가 제일 맛있고, 이런 스윗스팟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특히 2.5kg가를 배송을 시키면, 한 박스를 배송시키면 두 손이 오는데,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와요. 초록색. 그러니까 안 익은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걸어두면 좀 이거 노랗게 그 스윗스팟이 생기면 그때 먹고, 초록색을 또 걸어놓고 그냥 두지 말고, 이런 것들이 상세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즘은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가 길어지는 게 대세예요. 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전화해서 몇 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온라인 채널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주면 여기서 사,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많이 먹었던 건 하만의 그 망고의 망고. 드셔보셨어요? 국내산 망고? 아직도 안 드셔보셨어요? 많이 드셔보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국내산 망고인데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나아요. 바나나도 사실 수입산 바나나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비용이 좀 더 비싸기도 해요. 약간 비싼데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 망고가, 왜 수입산 망고는 씨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자르면 씨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먹을 게 많이 없고 버려지는 게 많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하만 망고는요, 씨가 얇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강의 자료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씨가 얇아서 처음에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칼로 잘라봤어요. 근데 이상하다? 계속 들어간다고? 근데 진짜 반이 딱 잘려요. 씨가 그렇게 생각보다 얇아요. 진짜 아까운 게 없어요. 꼭 국내산 망고를 드셔보세요. 뭐 그린 망고든 애플 망고든 상관없으니까 드셔보세요. 그러면 키위도 다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키위가 더 맛있던데요. 익을 때까지 조금 숙성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크게 이분하고 이분의 차이는 뭐라고요? 온라인 채널이 있냐 없냐. 굳이 말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을 그 상세 페이지에서 읽고, 문의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왜 온라인 채널이 중요한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장으로만 보면, 마켓으로만 보면 1차 산업혁명, 이때는 언제였냐면 자연자원을 쓸 때, 그쵸? 물물 교환에 이런 섬유 하나도 다 나무에서, 아니면 어떤 뭐 누에고치, 이런 걸로 다 직조를 해서 썼어야 되잖아요. 옷도. 심지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면 공급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물물 교환하고 막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제품 중심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언니들 니트 풀러서 제 옷을 짜줬어요.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저 언니 둘이 쌍둥이에요. 언니 둘의 쌍둥이라 그 둘 옷을 풀러서 제 옷을 짰으니 얼마나 많이 절감을 했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때요, 그럴 때 막.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의 전기로 나왔을 때, 전기가 나오고 산업혁명이 됐잖아요. 2차. 그러면서 산업화가 됐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 같은데, 90%가 전 세계 90%가 농업적인 성격이었죠. 그러다가 전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 코드 하나만 버튼만 누르면 몇만 개씩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없어서 묻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차는 뭐라 그래요? 서비스 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제품만 좋아서가 안 되고, 이제는 누가 만들었어? 명품이야? 뭐 유기농 인증 받았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뭐였었어요? 이때 농림청 자료에 의하면 농업 전자기술에 붙어서
우리 각 마을에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주는 그런 때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중국 인구, 인도 인구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게 페이스북 인구였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온라인의 인구가 만나는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 고객이라고 칩시다. 고객이라면 하루에 100명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몇만 명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할 때 왜 거기서 나온 얘기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쵸? 이거 뭐 그래서 주식을 하나만 사라가 아니라 장르별로 뭐 금주도 사고 또 뭐죠? 뭐 은행주도 사고 또 뭘 사야 돼요? 산업주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케팅 채널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는 분이 뭐 한대, 아는 분이 뭐 경매사야. 그래서 경매사니까 그분한테 계속 이제 생산만 잘하면 맡기면 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경매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나 아는 사람이 롯데칠성에서 그 노조야. 노조 위원장님이신데 생산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제가 하는 거예요. 농사만 잘 지면 갖고 오면 다 팔아준댔대요. 그럼 물론 좋죠. 오래 근무하시면 더 고맙고 나는 농사만 잘 지면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분이 그거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게 재작년에 청송사과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기업체 납품을 하다가. 아니, 그러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프셔서. 근데 계속 이제 해마다 그 기업체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100박스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죠. 아버님, 남편도 안 계신데 그것까지 팔아야 돼. 다행히 아들이랑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아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괜찮은데 그 천년도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대과를 저렴한 값에 막 뺐어요. 할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채널을 이거 다 합치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 둘 중 하나죠. 근데 그 채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도 필요하고요. 온라인도 필요하고 또 경매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초 지식이 없다면 초기에 가장 황금성 좋은 건 뭐예요? 지역의 장목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포도 장목반 있다 그러면 포도 장목반이 하는 거 같이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럼 직거래 하셔야겠죠. 또 이 리버마켓이나 파머스 마켓 같은 거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계속 끊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온라인은 꾸준하게 하셔야 나중에 개통 출하 안 하셔도 온라인에 주문을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한 차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채널을 다양하게 가져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 고객 농사도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나오셨잖아요. 그쵸? 지금 아마 풀도 뽑아야 되고 물도 장마라 물은 안 주겠죠? 뭐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고객 농사를 거기 농장에 있는 일도 필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선영아 사랑해? 저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선영아 사랑해. 뭔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어요? 선영아 사랑해가 뭘까요? 이거 광고잖아요. 막 버스에 붙여있고 아파트 밑에 세레나데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나름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근데 또 실패한 사례이기도 해요. 왜냐면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는 들어봐서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선영아 사랑해가 무슨 제품인지 몰라. 뭘 파는 거죠? 바카스. 바카스요. 여기 바카스가 있으니까 저 비교하려고 넣은 거예요.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교해 주려고. 이게 마이클럽이라는 그런 여성 잡지 아시죠? 여성 동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였다고 해요. 그만큼 실제로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비를 들여서 막 광고를 했으면 매출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모르대. 물론 요즘 같으면 검색을 했겠죠. 선영아 사랑해를.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게 뭐냐면 가전은 삼성, 결함은 포프리. 보셨나요? 경부고속도로 안 타나? 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가니까 써보니 가전은 LG, 결함은 포프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광고였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이 선영아 사랑해가 아닌 시기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요. 제가 검색했더니 이미 검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아, 얘기 안 해줄래요. 궁금해라고. 한번 검색해 볼래요? 아, 사실은 결항 광고예요. 결항. 포풀이라는. 그건 광고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대단하지 않냐고요. 대기업 뭐 가전은 삼성, 가전은 LG 그렇게 프로모션 했겠죠. 결항은 포풀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검색해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대형 광고판이니까 저게 뭐지? 그래서 광고비가 비싼가 봐요. 그거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민재 대표 컨설팅 하면서 저거기다 하나 우민재 대표 걸 올려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저만 재밌고. 자, 밑에는 바카스, 여러분이 아시는 바카스. 바카스가 뭐예요?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또 맞습니다. 이거 피로회복제예요. 그리고 자양강장제예요. 바카스가 4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종류가 4개나 있어요. 바카스 A, C, 그 다음에 F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바카스는 하나였는데 왜 의학 약학 분업화가 되기 전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었잖아요. 지금은 약사가 약만 팔잖아요. 근데 약을 조제해서 있었을 때 감기약을 치러 가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뭐 어디 아파요 이러면 그거 약별로 갈아서 이렇게 딱 봉투에 넣어줬잖아요. 그 당시에 약을 지러 갔다가 바카스도 한 병 주세요. 근데 바카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을 안 지고 다른 데 가서 약을 지면서 바카스를 살 정도로 부캐잖아요. 약을 지러 갔다가 바카스가 없으면 딴 데 가서 약을 질 정도로 힘이 컸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자 보세요.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특히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SNS 마케팅 채널 얘기해 보세요. 뭐 인스타그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유튜브, 블로그, 뭐 틱톡,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있는 릴스나 쇼츠나 유튜브에 쇼츠나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많은 걸 다 해서 해야 될까요?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든 마케팅을 채널 하나를 잘하면 그 마케팅 채널 하나를 통해서 유기농 콩, 유기농 콩이 아니고 뭐죠? 부안에 오디였어요. 오디, 옥나무 오디. 그 밑에 심어진 서리태 콩을 다 팔았죠. 더군다나 태풍 때문에 낙과된 사과를 블로그 하나 운영해서 거기에 댓글로 보험 처리할 거 빼놓고는 다 팔았어요. 아람농장이라고. 일괄 다 그쪽에서 수매해갔어요. 만약에 그 태풍, 우리 볼라벤이 불 때인데 그때 태풍이 불고 낙과된 사과가 있는데 과연 어디다가 흠과를 내다 팔면 그 정도로 팔 수 있었을까요? 수험생. 아니, 그러니까 블로그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딴 거보다. 그쵸? 그만큼 마케팅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이건 그냥 재미있으라고 넣은 거예요. 오리온 그러니까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 간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리온 창업주가 동남아 어디에 가서 그때는 예전에 이제 버마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쪽에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지금. 그쵸?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그쪽 어디서 하여튼 과자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자, 우리나라가 그때 구황장, 감자, 고구마, 쌀, 막 이런 게, 누룽지, 이런 게 간식일 당시에, 야, 우리나라도 이거 간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이거 만들어 봐. 이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국민 간식이 됐어요. 저렴한데, 맛있는, 정말 제가 보기엔 신세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구마, 감자 먹다가 갑자기 달달한, 그것도 초콜릿을, 그걸 먹었으니 얼마나 맛이 신기했겠어요, 처음에. 아주 매료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간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가 3C 그랬어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 3C. 자, 이 퀴즈예요. 3C가 뭘까요? 하나 컴퍼니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2개는 누굴까요? 하나 누구? 알아맞추시는 분. 네. 누구? 고객. 또 하나 더. 한 분. 또 3C였죠. 하나가 모여 있었죠? 한 분은 또 상품을 2개 줄 수는 없어요. 아유, 아깝네. 할 수 없어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컴피티션, 경쟁자. 그죠? 경쟁자가 있는 거야. 초콜릿을, 그러니까 초코파이의 경쟁자가 생기겠죠. 사실 아까 바카스도 경쟁자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바카스가 약국에서만 팔았어요. 딴 데서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비타500에 들어가고 싶었죠.
근데 못 들어갔어요. 초기에는. 지금이야 뭐 다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경쟁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카페인, 그 바카스에는 카페인이 많은데 그거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돼. 막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저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온 게 F예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사가 나왔어요. 팔도에서도 만들고 롯데에서도 초코파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송이 걸렸대요. 야, 초코파이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너네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어떻게? 초코파이는 브랜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오리온에서는 마케팅 팀의 한 직원이 거기에 정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서 생일 파티 할 때 저렴한 값에 100원, 50원 이렇게 저렴한 값에 아이들이 생일 파티 초를 켜주고 생일 축하해. 중학생 애들이 케이크처럼 이렇게 싸서 촛불 켜면서 누구 생일 축하해 이런 거 마음을 나누는 맨 마지막에 정 한 글자. 아, 저 초코파이가 상표권을 등록했는데도 졌다 그 말인가요?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못했다는 거겠죠. 상표권 등록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역명도 안 되고요. 초코와 파이는 브랜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얘기했죠? 네. 그래서 마케팅 팀의 한 직원이 그 뒤에 정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그 다음부터 80년 이상, 90년 가까이 세계의 수출을 가장 오랫동안 한 브랜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 초코파이 드셔보신 분 있어요? 요즘 초코파이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쫄깃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지금 또 많이 변했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떻게 변했냐면 초코파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커졌어요. 맞죠? 또 하나, 또 타사의 어떤 몽이라는 어떤 브랜드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크기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지금 시장에 초코파이의 특성이 뭐예요? 잘 부셔지잖아요? 근데 커지면 과연 좋을까? 요즘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올리려면 크기가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된 게 좋을까? 작은 거 한 입씩 먹는 게 좋을까? 지금은 더 작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른 걸로 디벨롭돼서 바나나 맛, 뭐 파인애플 맛 이런 게 나왔죠. 다양한 맛들이. 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좀 얘기할게요. 온라인 마케팅은 이런 게 있어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스토리.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시면 그 몸이 좀 불편하면서 구걸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 종이를 써서 장애인이니까 도와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팔하고 다리가 좀 다치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종이에도 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동국지가 어디를 다니시다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손과 발을 다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데가 없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더라.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다. 조금씩만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다니면서 종이 나눠주고 책상 무릎 위에 종이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한 사람과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동정이 있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 후자. 당연히 본인의 이야기 한 사람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런 게 스토리의 힘이라고 해요. EBS에서 이걸 테스트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그 EBS 방송에서 똑같은 사과를 한쪽에는 커플 사과예요. 사랑으로만 키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했고요. 한쪽에는 명품 사과인데 지금만 단돈 1,000원에 팔아요. 이랬어요. 어디가 더 많이 팔렸을까요? 커플 사과가 3분의 1이 더 많이 팔렸어요. 왜 그래요? 한 개씩 낱개로 포장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 주고 키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스토리의 힘으로 이런 사과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인데도.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영상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 채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채널은 여기 다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저는 아직도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블로그는 글 쓰는 게 어려우면
길게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짧게 오늘 한 일을 일기처럼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난 정말 잘 쓰고 싶은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챗GPT 쓰시거나 코파일럿 쓰시면 돼요. 코파일럿에게 카카오톡을, 아니 스마트폰으로 받으세요. 코파일럿 받아서 나 블로그에 뭐에 대해서 글 써줘. 예를 들어 뭐 오늘 귀농 정책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귀농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해줘. 그럼 글 써줘요. 그거 갖다 복사를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글로 쓰시면 돼요. 그걸 읽으면서 한편에서 이렇게 쓰시라고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없어진 건 아시죠? 엣지 같은 데에서 한쪽에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거, 그래서 옆에 그 코파일럿을 깔아놓고 옆에서 그냥 블로그 쓰시면 돼요. 그거 보고 쓰시면 돼요. 그거 보고 복사를 붙여넣기는 안 되고 그거 보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정 글 쓰는 게 어렵다면, 아니면 더 좋은데. 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스토리 채널, 여러분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올리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몇 년 전에요. 2012년도였나 봐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그 블로그 검색 엔진 툴을 바꾸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처음 나와서 발표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여기 글을 자기가 살아오는 일상 이야기를 일기처럼 썼다. 그랬더니 나중에 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본 처음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스토리 채널은 저는 블로그를 추천해요. 아직도. 뭐 요즘 누가 블로그 해요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에 검색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와 거듭을 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 왜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픈마켓이라고 아시죠? 오픈마켓, G마켓, 뭐 옥션 이런 게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 오픈마켓이잖아요. 그 오픈마켓에,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나요?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몇 프로일까요? 아직은 관심이 없으시죠? 팔 게 없으니까. 19%에서 많게는 25%고요. 백화점 뭐 35%도 있어요. 그렇게 수수료가 비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비싸봤자 5.84%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장 비싼 게 5.84. 그리고 자동이체 입금하면 284원인가 6원인가 그렇고요. 제일 비싸도 5.84인데 그 중에 또 2%를 여러분이 벌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네이버 쇼핑몰을 가입을 하면 그 URL을 주잖아요. 도메인 주소를. 그 주소를 관심 있다고 전화하신 분에게 문자를 보내주거나 하면 그걸 링크 타고 들어오면 네이버 엔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2% 안 가져가요. 3.74%. 이해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비싸도 6%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수수료만이라도 그게 가장 저렴하고, 더군다나 11번가나 옥션 이런 것처럼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블로그 쓸 정도면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네이버 모드라는 게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해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링크드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링크드인, 링크드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채널을 모두 모아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자, 네이버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거 네이버 모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이 링크로 끌어갈 수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이 나 여러분 걸 팔아줄게요. 그러면 네이버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거 다 찍어서 올려서 팔아줄 수도 있어요. 관리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녀분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관리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자녀분한테 관리 좀 해줘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강점은 뭐냐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을 만약에 독립몰을 우리가 보통 이제 쇼핑몰 지원 사업하면 막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자 경상보조로.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접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인 자비들을 들여서 쇼핑몰을 구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말고, 오픈마켓 말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뭐 피지 결제사 보험도 들어야 되고 결제사 연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팝업은 일면 어떻게, 이면 메인보드 다 이거 하나하나 짜야 되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 하고 이런 거.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원 사업 받아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준 것 중에 요즘 문 닫았던데 고창 상위복분자라고 요즘 스마트 스토어만 하더라고요. 그거 2,000만 원 들었거든요. 고창 상위복분자.
엄청 신경 써서 잘 만든 거예요. 싸움도 많이 했지만. 만들어만 주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검색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키워드, 이런 링크들을 다 담을 수 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보세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젊은 직장인들 아니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그거 뭐 해요? 다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해요. 요즘은. 예전에 젊은이들의 채널이 페이스북이었는데 요즘은 다 농민들끼리만 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자, 인스타그램 마이크 조커버그가 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이걸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점점 더 비즈니스를 탑재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작년은 제가 이거 비즈니스 계정으로 다 가입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계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을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처음에는 뭐 텍스트였다가 영상 한 장, 사진 한 장이었다가 지금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스토리는 24시간만 떠 있는 거, 스토리. 예. 또 게시글, 그 다음에 릴스. 빨리빨리, 우리 쇼캐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거.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채널이라고 하니까 지금 어때요? 어떤 걸 뭐 구매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래요. 여름이니까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예전에 미용실 가서 뭐 사진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검색하면 다 있죠. 짧은 머리, 긴 머리부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모여있는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니까 거기에 내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도를 뭘 검색할까? 이게 태그죠, 태그.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 요리법, 포도잼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검색 키워드겠죠. 맛있는 포도 고르는 방법, 포도 구매처 뭐 이런 거, 포도 농장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키워드 안에 여러분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그램 한다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여기 결제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죠. 링크도.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도 프로필에도 여러분 링크가 또 들어가 있어야겠죠.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사실은 부캐라고 생각해도 돼요. 부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농장 이야기를 올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거든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수다를 떨 수 있는 거. 그 대신 정보가 좀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외국인들이 여러분이 인싸가 돼서 여러분 농장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한국 올 때 이 농장 한번 들러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은 게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렇게 빨리 수업 진행하는 것도 영상 만드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충전을 잘 해오시라고 했죠. 그 어플을 하나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원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운영을 잘 하시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뭐 밴드니까, 요건 카페니까 카페는 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갈수록 라이브 커머스예요. 라이브 커머스가 초당 매출이 카카오가 얼마였죠? 초당 매출이 이런 일반 쇼핑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갈수록 그 라이브 커머스예요. 지금 그래서 제천도 라이브 커머스 하고요. 작년에 청송도 라이브 커머스 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마 마케팅 수업을 배우게 되시면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것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인데 특히 여기 청년들은요. 라이브 쇼핑에 가야 돼요.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근데 한 번에 못 가요. 네이버 쇼핑은요. 스마트 스토어 처음 가입하면 씨앗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씨앗이에요. 거기에서 건수로 200건수, 결제 건으로 또는 금액으로 100만 원. 이렇게 돼야 새싹 단계가 돼요. 그래야 라이브 쇼핑 갈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매출액이나 뭐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매출액 건수가 결제 건수가. 근데 요게 작년 7월에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쇼클립, 네이버 쇼클립. 이게 뭐냐면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라이브처럼 판매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참 밀어주니까
요거 쇼클립 하나 가입해서 운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예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채널. 물론 장점이 많이 있어요. 장단점을 보면 뭐 스토리 채널이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자, 스토리 채널,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그 결제 수수료, 그거 외로도 입점도 편하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요, 그냥 개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농산물이면 가공은 안 돼요.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 1차 농산물은 개인 판매로 사업자 없어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떤 분이 공주 밤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남편분이 소독제 같은 거 하시는데 손 소독제 올려서 팔아도 되냐? 돼요, 안 돼요? 저기 밤 팔았었는데 소독제 팔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아, 몰랐구나. 안 돼요. 아니, 돼요. 참, 제가 왜 안 된다 그랬죠? 돼요. 자, 카테고리가 달라야 돼. 단, 그 약품이기 때문에 약품의 인허가가 다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된다고요. 타 종목도 가능하다. 자, 저렴한 수수료. 그 다음에 발송 관리, 그러니까 정산 관리만 컴퓨터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스마트폰 하나에 다 올라와요. 조회도 가능하고. 나는 타겟 고객을 젊은 엄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문 조회를 해보시면 누가 구매를 많이 했는지, 몇 시에 샀는지, 연령층은 어떤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이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개설은 무료인데 수수료가 있죠.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3.74%죠. 여기에 2% 하면 5.74%예요. 이게 가장 비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쇼클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처음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만들어서 짧게 영상이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새싹 레벨 이상만 돼야 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쇼핑은. 근데 쇼클립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던 거를 영상 몰려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출연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농장 사진 찍어서 올리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상만 잘 만들어도 주문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쇼클립만 해서 영상이 주문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해서 그런가? 올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 오래된 얘기지만 이게 사진이 원래 같은 분인데 다른 사진이 며칠 전에 이렇게 있었고 오래전에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지하철 택배원입니다. 회사에서 좋아요 10,000번만 눌러주면 부부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눌러줄까요? 눌러주실 분? 한 명? 한 명? 진짜요? 아마 다 눌러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 마케팅을 잘 알아요. 10,000명만 눌러주면 되는데 67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서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이래요. 이분 제가 여기 사진 잘라서 그런데 이분이 지하철 택배원이에요. 옆에 지하철 전도가 있어요. 이 옷도 지하철 옷이잖아요. 그러더니 다녀왔습니다. 이래요. 즐거운 여행하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이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못 가본 거죠. 그래서 사진 모시고 갔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아니고 젊은 저기 가운데 대표님 모자 쓰고 그분이 만약에 저 좋아요 10,000번만 눌러주세요. 제주도 여행 보내준대요. 그럼 눌러줄까요? 눌러주겠죠. 왜냐하면 좋아요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좋아요, 감사해요, 뭐 애도해요, 모든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 눌러주긴 하는데 이분처럼 많이 눌러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왜? 그 차이가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한 장의 느낌도 괜찮고요. 영상도 괜찮고 글도 좋은데 어떤 거든 진정성 있는 걸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쉽지 않다. 맞죠? 그렇지만 어렵고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있던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이야기. 아까 쇼핑몰 요즘 엑스셀 어르신들이 5, 60대 어르신들이 모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실제로 똥배 나오고 살찌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입어서도 어울려. 그럼 나도 어울리겠네. 이렇게 해서 주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거로 만들 수 있게
네, 쉬는 시간 가고요.